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LA에서 꽤 많은 주민들이 식품 불안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팬데믹 동안에 임금이 삭감된 미국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아직도 여전히 이 삭감된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최악의 산불 속에서도 대피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누굴까요? 오늘은 이러한 내용들을 전해드립니다. 박형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 팬데믹 기간에 누구나 힘들었지만은 더 힘든 사람은 음식을 사 먹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LA에서는 그런 주민들이 얼마나 됩니까? 네, 저소득층 주민 4명 가운데 1명꼴이 그랬습니다. USC가 조사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네. 지난 4월부터 7월 사이 음식을 제대로 사 먹을 수 없는 식품 불안정을 겪은 LA 카운티 저소득층 주민은 네. 전체 42%에 달했습니다. 어허. 2018년도 한 해 동안 음식 불안정을 겪은 저소득층 주민은 27%였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또 소득과 상관없이 보더라도 LA 카운티 전체 가구의 26%가 최소 한 차례 이상 식품 불안정을 경험했습니다. 네. 4월부터 7월 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가운데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은 언제였어요? 시기로 보면 4월이 가장 심했습니다. 4월. 네. 4월은 LA에서 실업률이 최고치에 달했던 때인데요. 역시 그래서인지 이 식품 불안정을 겪은 비율도 최고에 달했습니다. 이때 거의 저소득층은 40% 가까이, 그래서 전체 LA 가구 4분의 1이 식사를 잘 못한 적이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네. 그나마 7월은 이 비율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저소득층 14%가 식품 불안정을 경험했고요. 그런데도 이건 2018년 7월과 비교하면 거의 3배 정도 수치가 오른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7월 LA 카운티 전체 가구로 보면 10%가 식품 불안정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식품 불안정이라고 말씀하셔서 이게 정말 먹을 수 있는 먹거리의 퀄리티가 안 좋은 것, 저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근본적으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이 입장이 못 됐었다는 얘기, 네, 이 얘기네요. 네, 식사를 걸렀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저소득층 아닌 주민들도 음식 불안정을 겪었다는데 이게 좀 놀랍습니다. 네, 이 팬데믹 기간 그 식품 불안정을 겪은 5명 가운데 1명꼴은 저소득층이 아니었습니다. 네. 14% 정도는 연소득 6만에서 10만 달러를 버는 가구였고요. 약 6%는 심지어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이었습니다. 2018년과 비교해서 확실히 식품 불안정을 경험한 주민들이 더 많이 그 일자리를 잃은 실직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정을 겪은 주민 프로파일 중에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는데 어떤 겁니까? 네, 여성이 57%로 남성보다 많았고요. 그리고 인종별로는 이 라틴계 주민 55%로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네. 저소득층은 전체 82% 이렇게 나왔고 네. 18살에서 40살 사이 젊은 층이 전체 59%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가 있는 가구도 50%로 절반에 달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팬데믹 초반에 음식 배포하는 행사가 열리면은 그래서 그렇게 줄이 길게 늘어선 거였군요. 네, 초반에 음식 배포하는 행사가 꽤 됐었죠. 꽤 많았죠. 사실 그때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높았음에도 사람들이 많이 몰렸는데요. 만약에 오후 1시부터 배포를 시작한다 하면 아침 한 9시, 8시, 9시부터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줄은 순식간에 길게 늘어졌고요. 네. 그걸 뭐 한인사회 몇몇 행사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좀 많이 나아진 듯 보이는데 이 사실 임금이 삭감된 채로 지내는 미국인들이 많다 이런 소식도 지금 나왔어요. 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어제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지난달 3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성인 13,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임금이 삭감된 근로자 대다수는 아직까지도 팬데믹 이전보다 더 적게 버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응답자 3분의 1 가까이는 본인이 또는 자신이 속한 그 가정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임금이 삭감됐거나 아니면 일하는 근무 시간이 줄었다고 답했고요. 네. 그리고 그 후에 지금은 어떤지 그걸 물어봤더니요. 이 가운데 60%는 여전히 적게 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이전 수준과 거의 비슷하게 번다는 응답은 34%였고 어허. 6%만이 이전보다 더 많이 번다고 했습니다. 그 이전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도 있긴 있네요. 있습니다. 네. 네. 이 퓨 리서치 센터는 이와 함께 인종별 경제 웰빙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임금이 삭감됐다는 라틴계 전체 44%에 달했습니다. 네. 백인은 29%였는데요. 차이가 꽤 많이 나죠. 많이 나네요. 그리고 사실 이보다 더 놀라운 건 아시안에 관한 조사 결과였습니다. 보통 이런 조사에서 아시안들은 그 백인과 흑인 사이에 속하는 편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는 라티노 다음으로 경제 타격이 심한 걸로 하, 나타났습니다. 네. 아시안 41%가 자신이 또는 자신이 속한 가정이 코로나 때문에 임금이 깎였다고 답했습니다. 어허. 라티노가 그러니까 44%였는데 3%밖에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그러네요. 흑인은 32%였습니다. 네. 이렇게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 비상자금이나 은퇴자금에 손을 댄 주민들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 비율도 나왔습니까? 네, 이 팬데믹 이후에 그 비를 갚기 위해서 세이빙이나 아니면 그 은퇴 자금에서 돈을 꺼내 쓴 비율. 이건 라티노, 흑인, 아시안, 백인 이 순이었습니다. 네. 라티노가 43%로 가장 많았고요. 네. 이어 흑인이 40%, 아시안 33%였습니다. 백인은 29%만 그렇게 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옆에 아시아는 3명 중에 1명이 자금에 손을 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요즘 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또 은퇴 자금을 꺼내 썼다면은 이 은퇴를 앞둔 사람들 좀 걱정이 크겠어요. 네, 사실 뭐 수십 년 일을 했으면 은퇴 후에 그런 삶을 꿈꾸는 게 당연한데요. 그렇죠. 근데 직장인 베네핏 리서치 기관이 올해 벌인 조사를 보면 모든 미국인들이 은퇴에 있어서 편안하게 생각하진 못합니다. 네. 10명 가운데 6명 꼴은 은퇴 후 편안할 만큼 돈을 모아둔 것에 어느 정도는 자신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자신 있다는 응답은 24%였고요. 네. 나머지는 사실 은퇴 후에 돈이 걱정된다고 불안하다고 답한 겁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은퇴 연령도 늦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 지난해 갤럽 조사에서 평균적으로 계획하는 은퇴 연령 65살로 나타났습니다. 네. 1995년 60살이었는데 이게 점점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25년 만에 5살이 늘어났네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는 미국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 순위를 전해드렸었는데 오늘은 또 은퇴해서 살기 가장 좋은 도시와 가장 나쁜 도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재정 전문 회사 월렛 허브가 사실 은퇴에 있어서 돈이 중요하긴 하지만 네.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안전하고 날씨 좋고 또 헬스케어 잘 돼 있는 곳을 두루두루 알아보게 되죠. 네. 특히 팬데믹 이후에는 이 헬스케어가 더더욱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데요. 근데 최고의 은퇴 도시 탑 5 가운데 4개 도시가 한 주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플로리다 주입니다. 뭐 플로리다주는 뭐 은퇴의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 5위가 플로리다주 포트 로더데일, 4위 마이애미, 3위 템파, 1위 올랜도입니다. 네. 3위만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찰스턴이었습니다. 찰스턴. LA도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은퇴해서 살기 좋은 도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몇 위로 나왔습니까? 네, LA는 46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물가가 비싼 게 순위를 많이 끌어내렸습니다.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순위에서 142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래도 액티비티, 활동면에서는 23위, 삶의 질 18위로 높은 편에 속했고요. 네. 헬스케어는 78위로 중간 정도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그나마 높은 순위에 이름을 올린 건 샌프란시스코였습니다. 네. 20인데요. 물가는 156위로 LA보다 더 낮은 순위를 기록했지만요. 액티비티 랭크가 2위로 거의 최고 순위를 거의 기록했습니다. 최고네요. 네. 삶의 질과 헬스케어는 각각 36위와 51위였습니다. 네. 자, 다음은 북가주에서 발생한 산불 이야기를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이 산불이 났는데 대피 명령을 내렸는데도 대피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네, 이 어거스트 컴플렉스 산불. 캘리포니아주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는데요. 네네. 포스트 마운틴, 트리니티 파인스 지역에서 났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 대피령이 내려졌음에도 이 지역 주민들이 상당수가 대피를 거부했습니다. 최대 1,000명 정도에 달하는 주민들이 그냥 집에 머문 것으로 당국은 추산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특이합니다. 뭡니까?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주로 마리화나를 재배합니다. 마리화나 재배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렇게 먹고 사는 주민들이 많은 건데요. 네. 트리니티 파인스에서는 40개 합법적 마리화나 재배 농장이 있고요. 네. 불법적인 농장까지 보면 거의 그 10배 이상에 달하는 수준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화나 재배 농장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나라는 대피할 수 없다 지금 그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농장 하나가 보통 한 50만 달러 정도 값어치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합법적인 농장만 따지면 전체로는 2천만 달러 그 정도 네. 가치로 추산됩니다. 근데 대피령 내려질 당시가 그 마리화나 수확하기 한 몇 주 정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도저히 그걸 두고 대피하지 못하겠다는 거였죠. 네. 이제 산불에 타는 것도 싫고 어허. 또 만약에 도둑이 와서 훔쳐가진 않을까 그거에 대한 걱정도 컸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주민들이 셰리프 요원들이 일일이 집집마다 방문해서 대피하라고 하는데 대피하지 않았고요. 셰리프국은 근데 이 사람을 강제로 끌어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특히 산불은 순식간에 확산되잖아요. 네. 그래서 셰리프 요원의 목숨을 위험에 처하게 하면서까지 그렇게 대피 거부하는 주민들을 대피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고요. 네. 그래도 대피 거부한 주민들은 자신이 만약에 산불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빠져나갈지 거기에 대한 거는 좀 궁리를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